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송수씨 신송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페이스북 계정 하면 보통 개인 계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패친들의 이야기들을 보고 혹은 내가 맛있는 거를 먹거나 어디 다녀왔습니다. 오늘 무엇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상들을 올리는 개인 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브랜드나 회사 이름으로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커뮤니티형 좀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페이지, 이런 페이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네이버나 다음에 카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인 계정은 친구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5,000명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계정은 그냥 말 그대로 소소한 이야기들을 페이스북 친구들과 나누는 공간으로 그냥 내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 개인 계정마저도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 5,000명이 절대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특히 1인 내가 작게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혹은 내가 지역에서 작게 비즈니스를 한다, 뭐 식당을 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개인 계정 친구 5,000명을 전략적으로 만든다면 개인 계정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 지역에서 직장인들이 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식당을 운영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페이스북 친구를 1명, 2명 사귀다 보니까 친구가 5,000명이 됐는데 이 패친 5,000명이 대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개인 계정으로서 크게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근데 거꾸로 내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의 친구들 5,000명은 대전 지역에 있는 3, 40대 직장인 남성들로 구성이 돼 있어 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 계정도 내가 목적성을 가지고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개인 계정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해서 뭔가 컨텐츠를 올리는데 내 패친들은 그냥 일반 유저들이다 보니까 오늘 뭐 먹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일상은 이러이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올리는 반면에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뭐 잔뜩 올린다거나 내가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짜 말 그대로 대놓고서 막 너무 많이 올린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죠? 내 패친 중에는 너무 이런 분이 있어 라고 멀리 하겠죠. 따라서 개인 계정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컨텐츠들로 잘 구성을 하셔야지 됩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즉 간접적인 컨텐츠들, 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갖게 하거나, 내 패친 중에는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믿을만해, 그분이 판매하는 제품 혹은 그분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정말 신뢰감이 있어 라는 것들을 갖다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로 구성을 하셔야지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스북 페이지. 개인 계정이 있으시면 뭐 페이지는 얼마든지 몇 개씩을 만드셔도 여러분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빨리 구독자를 많이 모아서 그 구독자들을 통해서 내가 마케팅을 해야지. 이게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구독자가 많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점점 일명 페이스북 페이지의 도달률, 그 중에서도 순수 도달률, 오가닉 도달률 자체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구독자를 많이 내가 모으기도 힘들지만 많이 모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메인 큰 효과를 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느냐? 페이스북 페이지를 지금 막 만들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독자가 빵명이겠죠. 왜냐하면 만든 본인도 구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구독자가 빵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만들어서 컨텐츠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타겟들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제품과 비즈니스를 광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즉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가 빵명이라고 하더라도요. 물론 내가 구독자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구독자를 모으는 걸 제가 막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독자를 모아서 그걸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시간도 많이 투자되고 노력도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그룹이라는 게 있고 요즘 이 그룹이 페이스북 그룹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 하면은 마케팅을 할 수 있어. 그룹에 사람들 모으기가 좀 더 쉬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거는 좀 이렇게 찬반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냐면 유저의 입장,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 어떠한 그룹에 초대를 했어. 그럼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신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싫어하죠. 즉, 그룹을 갖다 내가 운영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룹 안에는 마케팅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외에 일반 유저들은 이 그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활용 가치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계정도 내가 스몰 비즈니스, 작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왜 이런 분들 있죠? 1인 FP라든가 혹은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서 뭔가를 갖다가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개인 계정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 친구도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내 고객이 될 만한 잠재 고객들을 패친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그렇게 패친을 삼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페이스북 친구가 되겠다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되는 게 있겠죠. 그게 바로 이 프로필입니다. 지금 화면에 우리 보이는 것처럼 내 프로필 사진, 난 비즈니스 목적으로 개인 계정을 활용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프로필 사진에다가 집에서 키우는 우리 애완견이나 애완묘들의 사진을 올려놓는다거나 자녀분의 사진을 올려놓는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커버 이미지가 검게 그냥 비어 있거나, 차라리 검게 비어 있으면 괜찮아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커버 이미지나 명함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내가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놓고서 아주 누가 봐도 너무나도 상업적인 이런 광고의 형태로 우리 커버 사진을 구성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꾸로 그런 분이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수락을 하고 싶으신가요? 좀 꺼려지시겠죠. 그래서 이 커버 이미지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간접적인 아이덴티티가 담긴 그러한 사진들로 커버 이미지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밑에 있는 이력과 내 소개 중에서 이 내 소개라고 하는 부분을 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패친 신청을 했을 때 얼굴 보고 이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근데 밑에 내 소개란에,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마케팅과 페이스북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놨다고 쳐볼게요. 내 소개. 그러면 내가 누군지, 제가 누군지를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페이스북으로 내가 친구 신청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어떤 서로 어떤 암묵적인 관계를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는데 이 내 소개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프로필에 직접 들어가 보셔서 내 소개가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계정하면 그냥 나는 페이스북 페이지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내가 비용을 일부 투자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고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겠습니다. 따라서 개인 계정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 개인 계정도 잘 관리를 해 놔야 됩니다. 친구를 갖다가 많이 사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입할 때 기억하시나요? 가입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혹은 전화번호, 비밀번호 이 정도만 놓고 가입을 했었죠. 국내에 있는 플랫폼들 네이버나 다음처럼 어떤 작업을 안 했냐면요. 여러분들은 일명 신분인증이라는 작업을 하지 않고 가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킹이 좀 쉽기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안 되고 회원님의 계정이 일시적으로 잠겼습니다 라는 경우가 뜨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이런 경우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부터 당신이 이 계정의 실제 소유주인지 입증을 하세요 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뭐 그냥 개인 계정 친구도 얼마 없었는데 뭐 새로 만들어서 새로 하지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개인 계정으로 전략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를 열심히 모아서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로그인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당황스럽겠죠. 혹은 개인 계정은 그렇다 치고 나는 개인 계정 밑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동안 열심히 광고 홍보를 통해서 어떤 실적들을 만들어 놨어 라고 했을 때 이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하는 건 별도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개인 계정인 내가 만든, 즉 개인 계정에 종속돼서 운영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 계정이 해킹되거나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페이지, 열심히 내가 운영해 놓은 페이지들도 같이 운영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다른 관리자를 추가로 넣어두고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날아가는 개인 계정 밑에 페이지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계정이 해킹당하거나 로그인이 안 되면 맞습니다, 내 페이지도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인 계정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 계정이 어느 날 로그인이 안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즉 당신이 이 계정의 주인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입력해 놓은 전화번호로 내가 6자리의 인증코드를 보낼 테니까 그 인증코드를 갖다 입력하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지금부터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고 가장 쉬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페이스북 회원가입을 할 때 전화번호로 가입하지 않고 이메일로 가입한 이후에 전화번호를 전혀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경우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수가 없겠죠. 이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들로 여러분들한테 인증을 요구합니다. 요즘 많이 뜨는 게 셀카를 찍어서 업로드 하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3번처럼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페이스북 친구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친구들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이런 일명 사법고시보다 어렵다는 페북고시, 지금은 이제 거의 이 형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그 계정의 실소유주임을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로도 다 실패했다라고 할 때 가장 마지막에 페이스북이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낼 것을 요청을 합니다.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뭐가 있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진을 찍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가리셔야 됩니다. 그걸 가리지 않으면 일명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정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주민등록증 뒤에 6자리를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서 가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 그렇게 보내고 나면 페이스북은 이제 확인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보낸 신분증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과 페이스북 가입할 때 그리고 가입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넣어놓은 정보들을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비교를 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이것들을 비교를 합니다. 사진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프로필 사진에 뭐 강아지 사진을 넣었는데 신분증에 강아지 사진 없어도 되고요. 신분증상에 있는 이름과 페이스북 계정 안에 있는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이렇게 영문 이름, 내가 영문으로 별명의 이니셜이 있어. 뭐 도날드 리, 뭐 리차드 박.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페이스북 가입할 때 입력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여러분들의 신분증 이름과 일치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절대 해당 계정에 로그인해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그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 보통 잘 모르시긴 하는데요. 개인 계정 안에 정보 입력란에는 또 다른 본명을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별명이나 본명을 입력하는 란, 그곳에다가 내 신분증에 있는 이름을 넣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름에다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도날드 리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기능을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름은 신분증의 이름과 동일해야 하고요. 두 번째, 가입할 때 입력했던 생년월일이 신분증과 동일해야 됩니다. 뭐 생년월일을 다르게 넣는 사람도 있을까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왜냐면 페이스북 주위에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생일이 된 날 생일 축하한다고 댓글이 막 달려요.
그래서 나는 내 신분증 생일이 아닌 실제 생일이 따로 있어. 그 생일을 입력할래.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과 생년월일이 우리 신분증과 동일하게 입력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분증을 보냈다라고 할 때 페북은 그 신분증 안에 있는 정보들을 확인한 후에 뭐 3일에서 길게는 뭐 꽤 오래, 요즘 최근에 한 달 걸리신 분도 봤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당신 신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시 로그인해서 여러분들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알림을 주겠죠. 그런데 그 알림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이메일입니다. 그런데 페북에 회원가입을 할 때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만 넣고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이 이메일 주소가 입력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금 말씀드린 신분증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메일이 없기 때문에 계정을 살릴 수 없는 경우.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 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난 예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다시 살려서 요즘 쓰고 있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다시 살려서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전에 입력해 놨던 이메일이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메일이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이메일 주소거나 혹은 땡땡땡 골뱅이 yahoo.co.kr 골뱅이 lycos.com 지금은 들어가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들이 입력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분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정에 로그인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확인되면 여러분들의 이메일이 오고요. 이메일을 열어보면 안에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새로 바꾸고 그 이후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 자체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인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페북할 때 이 부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꼭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냥 나는 페북을 우리 그냥 SNS로서 활용하는 분들도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라인과 태그 달기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 기능 중에는 태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제 페이스북 친구가 저를 태그하면서 어떠한 컨텐츠를 올리면 그 컨텐츠는 원래 그 컨텐츠를 올렸던 분의 타임라인에도 올라가지만 저를 태그했기 때문에 제 타임라인에도 올라갑니다. 제 타임라인에 올라가면 그걸 누가 보게 되는 거죠?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간혹 악의적인 마케터들 혹은 해킹된 그러한 계정들이 내 페이스북 친구인 경우에 나를 태그하고 불법적인 광고 홍보물들을 갖다가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 페이스북 친구들은 잘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 쟤 이상한 거 하네?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내 타임라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과 태그 달기, 타임라인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건 나만 올릴 수 있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태그했을 때 사전에 내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 태그를 갖다가 단 컨텐츠를 내 타임라인에 올릴 수 있게, 이런 설정들을 나중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꼭 해 놓으셔서 깔끔하게 페이스북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 계정도 충분히 우리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구독자를 먼저 모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타겟들에게 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것, 수많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개인 계정을 우리가 꼼꼼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과연 페이스북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하는 광고, 그 광고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친절한 성수씨, 신성수 강사,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물론 저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강의들 자주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의들을 알림의 형태로 새로운 강의가 올라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뜰 수 있도록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